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나 이번에 국장으로 100% 먹었어. 최근에 이 말 들으면서 속으로 부러워하거나 조급해지진 않으셨나요? 혹은 내 적금 금리는 고작 3%인데 난 대체 뭐하고 있나 자책하진 않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아주 차갑고 냉정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보다 꼬박꼬박 적금 붓고 있는 여러분이 훨씬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건 제 위로가 아니라 숫자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광하는 그 화려한 퍼센트라는 숫자가 어떻게 우리 자산의 본체를 소리 없이 녹여버리는지, 왜 수익률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들 대다수가 10년 뒤에도 제자리 걸음인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착각은 바로 수익률이라는 숫자의 마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숫자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그 뒤에 붙은 퍼센트 기호에 비정상적으로 열광하곤 하죠.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사회초년생 A씨의 사례를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봅시다. A씨는 피땀 흘려 전 재산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대견한 일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코인이다, 주식이다, 대박 소리가 들리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그중 500만 원을 떼어 소위 말하는 급등주에 올라탔습니다. 1,000원이 따랐는지 일주일 만에 수익률 100%를 달성합니다.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된 거죠. 자, 이때 A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밤마다 계좌를 열어보며 도파민이 터집니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사고 마치 자신이 투자의 천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100% 수익이라니 나도 이제 금방 부자 되겠는데? 라며 장밋빛 미래를 그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A씨의 전체 순자산은 원래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500만 원을 벌었으니 전체 자산은 5,500만 원이 된 겁니다. 자, 계산해보세요. 내 인생은 고작 10%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만약 그 해에 내가 들어갈 아파트 전셋값이 7에서 8% 오르고 점심 짜장면 값이 1,000원 올랐다면 어떨까요? 이건 축제를 벌일 때가 아니라 비상벨을 울려야 할 때입니다. 내 자산의 90%인 4,500만 원은 금고 안에서 가만히 잠자며 그 구매력이 깎여나가는 동안 고작 10%의 자산으로 재주를 부리며 좋아하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자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자산 인플레이션 시기에 A씨는 주식으로 번 500만 원을 들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따지면 A씨는 작년보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평생 가난의 굴레에 가두는 가중평균 수익률의 저주입니다. 꼬리가 화려하게 흔들리는 사이 몸통이 잘려나가는 걸 모르는 꼴이죠. 여러분의 계좌는 빨간색인데 왜 삶은 여전히 팍팍한지 이제 그 이유가 보이시나요? 왜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함정에 반복해서 빠지는 걸까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업계와 수많은 재테크 채널들이 왜 그토록 수익률에 목을 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들은 여러분의 전체 자산이 우상향하는지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액이라도 들고 와서 시장에 뛰어들고 빈번하게 거래를 일으켜야 수수료를 챙길 수 있거든요. 자극적인 수익률 인증샷이 돌아야 조회수가 나오고 광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산의 90%를 안전한 우량 자산에 묻어두고 본업의 가치를 높이세요. 이런 말은 돈이 안 됩니다. 재미도 없죠. 그래서 시장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수익률 낚시질을 하며 조급함을 주입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AI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금융시장은 더 냉혹합니다. AI는 인간의 공포까지 계산해서 매매합니다. 수백억 개의 데이터를 초단위로 쪼개서 분석하죠. 그런 AI 군단 앞에서 뉴스 몇 개 보고 차트 좀 그어본 우리가 이긴다? 실력이 아닙니다. 그저 운 좋게 얻어 걸린 통계적 변동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행운을 실력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작 관리에 집중해야 할 메인 자산을 방치하죠.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앞마당에 핀 꽃 한 송이가 꺾일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꼴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이 5%의 도박이 아닙니다. 나머지 95%의 자산을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 위에 태우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여러분이 그 지루한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화려한 숫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뻔한 숫자의 함정을 알면서도 수익률에 집착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뇌가 설계된 방식, 즉 도파민의 경제학에 아주 쉽게 굴복하곤 합니다. 사실 5천만 원의 자산이 조용히 연간 5%씩 우상향해서 250만 원이 늘어나는 과정은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죠. 하지만 500만 원을 넣은 종목이 하루 만에 상한가를 치는 건 우리 뇌에 엄청난 쾌락을 줍니다.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나만 아는 것 같은 우월감을 주기에 우리는 자산의 본질적인 성장보다 그 찰나의 짜릿함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바로 마취제로서의 투자입니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본업에서 느끼는 무력감, 내 집 마련의 막막함, 그리고 노후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액 투자의 화려한 수익률 뒤로 숨어버리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나 이번에 50% 먹었어. 이 말 한마디로 자신의 경제적 결핍을 가립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대단한 투자자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으려 하죠. 사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막막한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취제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죠. 이 마취제에 취해 있는 동안 우리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깊은 인정 욕구 또한 우리를 함정으로 몰아넣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수익 인증샷들을 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 중에 자신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나 실질 구매력의 변화를 함께 공개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도 우리는 오직 화려한 퍼센트 기호에 매료되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숫자를 쫓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느라 정작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진짜로 지켜줄 부의 성벽은 스스로 허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부자인 척하며 느끼는 그 찰나의 기분에 취하고 싶은 건지 스스로에게 아주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해는 마세요. 소액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시드머니가 적을 때는 그 작은 돈도 너무나 소중한 씨앗이죠. 제가 경계하는 건 소액 투자의 수익률에 매몰되어 메인 자산의 형성을 방해받는 태도입니다.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만드는 기술에 도취된 사이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작 내 몸값을 높여 연봉을 올릴 기회를 놓치고 종잣돈 1억을 모으기 위해 견뎌야 하는 그 지루하고 묵직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차트 좀 보고 종목 잘 고르면 하루에도 한 달 월급이 나오는데 굳이 회사에서 왜 고생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의 부의 사다리는 끊어집니다. 수익률 100%라는 마약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서 노동의 가치를 뺏어가는 순간 우리는 자본주의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자산의 체급에 따라 보상합니다. 체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죠. 1억 원을 가진 사람의 10%와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의 1%는 절대적인 액수면에서 1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그 1%를 지키기 위한 안정성과 10%를 따내기 위한 리스크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익률을 올리는 현란한 기술만 광고하지 그 체급을 만드는 인내와 구조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없을 만큼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부자들은 압니다. 100% 수익률을 쫓는 것보다 내 시드머니의 크기를 10배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막한 미래를 한탄하며 앉아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조용한 부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통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 3가지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수익률 앱 대신 순자산 성장 궤적을 기록하는 겁니다. 개별 종목이 오늘 몇 % 올랐는지는 지엽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부채를 제외한 내 전체 자산의 덩어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화폐 가치의 하락, 즉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 속도와 비교해보세요. 내 주식 계좌가 빨간불이어도 전체 자산 성장률이 자산 인플레이션 속도보다 낮다면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낱개의 전투 기록이 아니라 전체 지도를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투의 기술보다 보급의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수익률 5%를 10%로 올리는 건 시장의 영역이지만 투자 원금을 2배로 만드는 건 나의 영역입니다. 투자 원금이 적을 때는 수익률을 올리려는 도박 같은 시도보다 내 전문성을 키워 소득을 높이고 지출을 관리해 시드머니 자체를 키우는 것이 부자가 되는 훨씬 빠르고 확실한 경로입니다. 부자는 현란한 수익률이 아니라 압도적인 자산의 체급으로 완성됩니다. 지루한 저축이 화려한 단타를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화폐 가치 하락을 이기는 방어형 자산의 비중을 확보하십시오. 자산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잠자고 있거나 잡주에만 쏠려 있다면 위험합니다. S&P 500 같은 지수 추종 ETF나 우량한 실물 자산은 수천 번의 단타 매매보다 여러분의 미래를 더 확실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액 투자라는 정찰병이 쓰러져도 내 본진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적군으로부터 우리 성벽을 지켜줄 자동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생은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진짜 부는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숫자의 냉철한 객관성 위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면 여러분은 이제 부의 착시에서 벗어날 준비가 된 겁니다. 남들이 화려한 수익률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자산의 덩어리를 키웁시다. 화려한 전공은 없어도 결국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해 최후에 웃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조용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진짜 부의 본질을 움켜쥐세요. 여러분이 실질적인 부를 손에 쥐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한 부자의 비밀이었습니다.